2019년 평양에서 한 여성이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연좌제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숙청당했거든요. 가족 전원이 처벌받는 겁니다. 그 여성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혼자 살기로요. 가족을 버리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88년이었어요. 북한의 수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중심부에 있었어요. 아파트였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10층이었어요.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역성 간부셨습니다. 외국과 거래하는 일을 하셨어요. 중국, 러시아 같은 곳에 출장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잘 살았어요. 배급도 잘 나왔고 집에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온 TV, 냉장고, 세탁기. 다른 집에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양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당원이셨어요?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셨죠? 오빠는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평양의과대학을 나와서 병원에서 일했어요. 의사였습니다. 저는 평양외국어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영어를 전공했어요. 성적이 좋았거든요. 외국어 대학은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졸업 후 모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교원이 됐어요. 학생들에게 영문법, 회화, 작문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좋아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제가 발음 맞게 하고 있어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요. 결혼도 했습니다.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과학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물리학을 연구했어요. 행복했습니다. 평양에서 안정된 직장, 괜찮은 남편, 좋은 가족.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친구들과 주말에 만났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평양에는 카페가 몇 개 있었거든요. 외화로 내야 했지만요. 선영아, 너 진짜 운 좋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게. 감사하지. 우리 이대로 계속 잘 살자. 그래,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요.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출장 갔다 오시면 선물을 사오셨어요. 중국 과자, 러시아 초콜릿, 화장품. 선영아, 이건 내 거야. 중국에서 산 거야. 고마워요,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실력 늘려서 통역사도 되고 그래. 네, 아버지. 아버지는 자상하셨어요. 가족을 사랑하셨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늦게 오셨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라.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표정을 지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가 또 출장을 가셨습니다. 중국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돌아온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무역성에요. 여보세요, 제 남편이 출장 갔는데 안 오는데요. 무역성 사람이 말했습니다. 출장 일정이 연장됐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오셨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3주째 되던 날 새벽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문을 열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박철수 동무 가족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박철수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반당 반혁명이요? 아버지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족들은 대기하십시오. 외출 자제하고 직장에도 당분간 나가지 마십시오. 보위부가 갔습니다. 우리는 멍했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여보가 무슨 잘못을?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일 거예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오해일 거라고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교원 박선영입니다. 가정 사정으로 당분간 결근하겠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벌써 학교에 통보가 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영아, 나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뭐? 과학원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내 아버지 일 때문에. 나까지 연루될 수 있대. 미안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야?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내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나는 내 가족 아니야. 선영아,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어. 남편이 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재판 소식이 왔어요. 인민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공개 재판이요. 재판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오빠와 함께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얼굴이 초췌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아버지,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면 안 됐으니까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박철수는 해외 출장 중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 남조선 방송을 시청했고 자본주의를 동경했다. 이는 반당 반혁명 행위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어요.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이요? 아버지가 죽는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여보. 경비가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갔어요. 일주일 후 집행됐습니다. 총살이었어요. 우리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3살이었어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정치범 가족은 장례를 크게 못 치르거든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집에만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거든요.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어요. 장을 보러요. 이웃이 저를 봤습니다. 아, 박선영. 그리고 돌아섰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다른 이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보면 피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정치범 가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불순분자였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과장이었어요. 박선영 동무 미안하지만 교원직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학교에서도 압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버지 일이 제 잘못인가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교사직을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해고당했어요. 선영아, 나도 잘렸어. 의사 면허도 정지됐어. 오빠까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30년을 다녔는데요. 우리는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버텼는데 2달 만에 다 썼어요. 배급도 끊겼습니다. 정치범 가족은 배급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굶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강냉이 죽이요. 집도 위험했습니다. 정부 소유집이었거든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보위부가 또 왔습니다. 박철수 가족입니까? 네. 재산 조사하러 왔습니다. 집안을 뒤졌어요. 모든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TV 중국산이네요. 어떻게 샀죠? 아버지가 출장 가셔서 몰수합니다. TV를 가져갔어요. 냉장고도 가져갔습니다. 세탁기도요. 이게 뭡니까? 달러. 아버지가 숨겨둔 달러를 찾았어요.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것도 몰수합니다. 외화 불법 소지입니다.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빈손이 됐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이 됐어요.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연좌제 말이야. 아버지가 정치범이면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어. 연좌제요.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우리한테까지. 그게 진짜야? 응. 북한에는 3대 연좌제가 있어. 부모, 본인, 자녀. 3대가 처벌받는 거야. 그럼 우리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어. 정치범 수용소요. 공포였습니다.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온다고 했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나도 그러길 바라.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 생각이 났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철순의 가족 곧 끌려간대. 정치범 수용소래.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법이 그러니까. 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수용소로 보낸다는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보가 조심하시지. 어머니,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됐잖니.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확정이나 다름없었어요. 소문은 보통 사실이었으니까요. 4개월째가 됐습니다. 4월이었어요. 친구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선영아, 조심해. 너희 곧 수용소 간다는 얘기 들었어. 진짜야? 응. 보위부에서 준비 중이래. 1~2달 안에 집행한대. 1~2달이요?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선영아, 도망쳐. 탈북해. 뭐? 중국으로 가. 나 브로커 아는 사람 있어. 소개해줄게. 브로커요. 탈북 브로커를 말하는 거였어요. 나 혼자 가라고. 어머니랑 오빠는 다 같이 가긴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너라도 살아야지. 안 돼. 가족 버리고 못 가. 그럼 다 같이 죽어. 수용소 가면 못 나와.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야. 친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친구가 갔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탈북할까? 말까? 하지만 가족이 걱정됐어요. 제가 도망가면 어머니와 오빠는 더 고생할 거예요. 5개월째 5월이 됐습니다. 보위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아니라 5명이었어요. 박철수 가족 집합하시오. 우리는 거실로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저요. 보위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처형됐다. 그의 범죄는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 시작됐구나. 연좌제가요. 따라서 박철수의 가족은 인민의적으로 규정한다.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한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조용히 하시오.
이송 날짜는 5월 15일이다. 내일이다. 내일이요? 내일 끌려간다고요? 짐은 최소한만 싸라. 한 사람당 가방 하나씩이다. 내일 아침 6시에 차가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보위부가 갔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끝이구나. 우리 이제 끝이야. 오빠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함께 지옥에 가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밤이 됐습니다. 짐을 쌌어요. 하지만 뭘 싸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용소에 뭘 가져가죠?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요.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희 어떡하죠?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5월 15일이 됐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끌려가는 거예요. 어머니와 오빠는 잠들었습니다. 지쳐서요.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수용소에 가면 어떻게 될까?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걸까? 아직 33이에요. 너무 어려요.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그때 친구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쳐. 탈북해. 탈북이요. 도망가는 거요. 하지만 어머니와 오빠는요? 고민했습니다. 1시간 내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망가기로요. 혼자요. 새벽 2시였습니다. 4시간 후면 차가 옵니다. 수용소로 데려갈 차요. 저는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봤습니다. 짐이 쌓여 있었어요. 도망가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친구가 준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브로커 번호요. 종이에 적어뒀어요. 전화할까요? 지금요? 하지만 어머니와 오빠는요? 혼자 도망가면 그들은요? 고민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없었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했습니다. 김미경 씨 소개받았어요. 김미경은 제 친구 이름이었어요. 아, 그 친구. 탈북 원하시나요? 네. 언제요? 지금이요. 오늘 새벽이요. 갑작스럽네요. 이유가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 수용소로 끌려가요. 아, 연좌제. 네. 혼자예요? 네. 가족은요? 남겨두고 가려고요. 한참 침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마나요? 중국 돈 5천 위안이요. 아버지가 숨겨뒀던 돈이었어요. 보위부가 못 찾은 거요. 충분하네요. 어디에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근처로 가세요. 아파트 뒤편 공터요. 검은색 차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나오세요. 누가 보면 안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30분이요. 지금 나가야 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옷, 사진, 돈. 그게 전부였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누워 계셨어요. 잠든 얼굴이요. 보고 싶을 거예요.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 먼저 갈게요. 살아야 해요. 속삭였습니다.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요. 오빠 방으로 갔습니다. 오빠도 자고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혼자 도망가서. 하지만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가족을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들었고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어요. 삐걱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불이 없었어요. 정전이었거든요. 계단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소리 안 나게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추웠어요. 아파트 뒤편으로 갔습니다. 공터였어요. 어두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쯤요. 차가 왔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불을 끄고 천천히 왔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박선영 씨? 네. 타세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돈 먼저 주세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천 위안이요. 운전사에게 줬어요. 좋아요. 두만강까지 갑니다. 3시간 걸려요. 네. 차는 평양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쪽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요. 살았던 곳이요. 다시 못 올 수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았어요. 1시간쯤 갔습니다. 검문소가 나왔어요. 검문소예요. 조용히 있으세요.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상자 사이에요. 차가 멈췄습니다. 군인이 물었어요. 어디 가시오?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물건 배달하러요. 통행증 보시오. 여기 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은 뭐요? 공산품입니다. 옷, 신발 같은 거요. 열어봅시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들키면 끝이에요. 짐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상자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숨도 못 쉬고요. 군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나, 둘. 제 옆 상자였어요. 조금만 더 보면 저를 발견해요. 됐다. 괜찮아. 군인이 짐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살았어요. 들킬 뻔했지만요. 2시간을 더 갔습니다. 동이 텄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강이 보이죠? 두만강이었습니다. 국경이요. 차가 멈췄습니다. 숲속이었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내렸습니다. 차는 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강 옆 숲에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오전 6시였습니다. 지금쯤 평양 집에는 차가 왔을 거예요. 보위부가 문을 두드렸겠죠. 박철수 가족 나오시오. 어머니와 오빠가 나갔을 거예요. 저를 찾았겠죠. 선영이는요? 어디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없었어요. 보위부가 화를 냈겠죠. 도망갔구나. 찾아라. 어머니와 오빠는 차에 실렸을 거예요. 수용소로 가는 차요. 저 없이요. 혼자서요.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이미 도망쳤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선영 씨? 네. 저 따라오세요. 강 건너야 해요. 강으로 갔습니다. 두만강이요. 넓지 않았어요. 100m쯤 됐습니다. 수심도 얕아 보였어요. 지금 건너요. 군인 교대 시간이라 비어 있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조금은요. 옷 벗지 마세요. 그냥 건너요. 빨리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발씩요. 물이 깊어졌습니다. 가슴까지 왔어요. 수영했습니다. 필사적으로요. 중간쯤 왔습니다. 숨이 찼어요. 힘들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저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이요.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걸었어요. 강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땅에요. 해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네요. 이제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마음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요. 지금쯤 수용소에 도착했을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혼자 도망쳐서요. 하지만 선택했어요. 살기로요. 중국으로 왔습니다. 자유를 향해요. 중국 땅에 섰습니다. 옷이 젖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춥고 떨렸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가 있어요. 숲속에 차가 있었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어요. 타세요. 마을로 갈 겁니다. 탔습니다. 차는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이었어요. 북한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선족 마을이요. 거기서 숨을 수 있어요. 안전해요? 상대적으로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중국 공안이 단속하거든요. 공안이요? 중국 경찰이죠. 잡히면요? 북한으로 송환돼요. 강제로요. 송환이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고요. 그럼 수용소 가는 거죠? 네, 탈북자는 정치범으로 처리돼요. 절대 잡히면 안 됐어요. 1시간쯤 갔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여기에요. 집 하나 앞에 차가 섰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탈북자시죠? 네. 조선족이에요. 걱정 마세요. 도와줄게요. 조선족이요?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이요. 감사합니다.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마침 제 딸 옷이 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옷이었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줬습니다. 국수였어요. 따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루 종일 굶었었거든요.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 계획 세우고요. 감사합니다. 방을 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했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와 오빠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수용소요? 어떤 수용소일까요? 완전 통제 구역일까요? 아니면 혁명화 구역일까요? 완전 통제 구역이면 평생 못 나와요. 혁명화 구역이면 10년 후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둘 다 지옥이에요. 굶주리고 일하고 맞고. 어머니는 견디실 수 있을까요? 오빠는요?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오빠. 제가 도망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쉬었어요.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밥을 챙겨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북한에서 왔어요. 6.25 때요. 그러세요? 네, 피난 왔다가 못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정착하신 거예요. 가족은요? 북한에 두고 오셨죠? 평생 그리워하시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영 씨도 그러시겠네요. 가족 그리워하실 거예요. 네. 매일요. 하지만 살아야죠.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요?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선영 씨, 이제 움직여야 해요. 어디로요? 한국 가시잖아요? 준비해야죠. 한국이요?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가요? 먼저 중국 내륙으로 가야 해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로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는 거예요. 멀래요. 네, 멀어요. 몇 달 걸릴 거예요. 그리고 위험해요. 돈은요? 더 필요해요. 2,000달러쯤요. 2,000달러요. 돈이 없었어요. 이미 다 썼거든요.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모아야죠. 무슨 일이요? 식당 일, 공장 일. 뭐든지요. 조선족들이 도와줄 거예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요. 주방 일이었어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월급은 적었습니다. 한 달에 2,000위안이었어요. 300달러쯤요. 2,000달러 모으려면 7개월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국 가려면 필요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7월이 됐어요. 어느 날 식당에 중국 공안이 왔습니다. 단속이다. 모두 신분증 꺼내. 신분증이요? 저는 없었어요. 탈북자니까요. 주방에서 도망쳤습니다. 뒷문으로요. 골목을 뛰었어요. 공안이 쫓아왔습니다. 서라.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숨었어요. 공안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못 찾았어요. 살았습니다. 간신히요. 식당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거든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돈도 못 받았고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공안이 왔어요. 단속이요? 아이고, 위험하구나. 여기도 오래 있으면 안 돼. 어떡하죠? 다른 마을로 가야겠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연락해 볼게. 며칠 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더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또 일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옷 만드는 공장이요. 불법 노동자였습니다. 신분증 없이 일하는 거요. 월급은 더 적었어요. 한 달에 1,500위안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넉 달이 더 지났습니다. 11월이 됐어요. 6개월 만에 1,000달러를 모았습니다. 절반이요. 하지만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1,000달러밖에 없어요. 그래도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부족한데. 제발요. 더 못 기다리겠어요. 매일 잡힐까봐 무서워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도와줄게요. 하지만 힘들 거예요. 싼 루트로 가야 하니까요. 괜찮아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준비하세요. 일주일 후 출발해요. 일주일이요.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선영아, 한국 가서 잘 살아라.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괜찮아. 같은 민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할머니가 돈을 줬습니다. 200위안이요. 이거라도 가져가. 여행 중에 필요할 거야. 할머니. 받아. 그리고 가족 잊지 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 출발했습니다. 벤에 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5명이요. 다들 비슷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요. 한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였어요. 15살 아들이요. 아들 미래를 위해 왔어요. 한 청년은 군인이었대요. 군대에서 도망쳤어요. 너무 배고파서요.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요. 차는 남쪽으로 갔습니다. 중국 내륙으로요. 멀고 험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차는 사흘 동안 달렸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렀어요. 산을 넘고 강을 지나고. 벤 안은 좁았습니다. 6명이 타기엔 작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에는 차 안에서 잤어요. 좌석에 앉은 채로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마을에 들러서 밥을 먹었어요.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싸고 간단한 거요.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이요. 여기서 내리세요. 벤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사흘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걸어야 해요. 산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요. 네, 정식 국경은 못 넘어가요. 불법이니까요. 산을 올랐습니다. 밤이었어요. 손전등도 없이요. 가팔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못 일어나요. 아주머니 아들이 도왔습니다. 엄마 힘내요. 조금만 더 가요. 얘야. 제가 엄마 가방 들게요. 일어나요.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엄마 가방까지 2개를 들었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2시간쯤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다보니 불빛이 보였어요. 저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요? 중국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려갔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미끄러웠거든요. 한 청년이 넘어졌습니다. 아, 다리를 다쳤어요.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파요. 하지만 가야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새벽에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베트남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세요. 낮에는 못 움직여요. 작은 집에 숨었습니다. 다들 지쳐서 쓰러졌어요. 저도 잤습니다. 바닥에 누워서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온몸이요. 이제 버스 타야 해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탔습니다. 베트남 국내선이었어요.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밤새 버스를 탔습니다. 남쪽으로요. 하노이를 지나고 후에를 지나고 이틀을 버스로 갔습니다. 호치민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또 기다려야 해요. 태국으로 가는 차편을 구해야 하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여관에서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니까요. 방 안에만 있었어요. 답답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요. 지금쯤 수용소에서 몇 개월째일까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수용소에서 울었습니다. 몰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됐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트럭을 탔어요. 짐카네요. 상자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으로요. 검문소가 있었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조용히 있어. 경찰이 짐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저는 상자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요. 다른 탈북자도 숨어 있었어요. 모두 6명이요. 경찰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바로 옆 상자까지 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됐어. 통과. 경찰이 짐칸을 닫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휴, 살았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방콕으로 가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갈 거예요. 한국 대사관이요. 드디어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이 많았어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오늘은 쉬세요. 내일 대사관 갈 거예요. 여관에서 잤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1달 만이었습니다. 편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준비했습니다. 대사관 가면 조심하세요. 태국 경찰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가세요. 대사관 앞에 내려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6명이 나눠서요. 셋씩요. 저는 아주머니, 아들과 함께 탔어요. 한국 대사관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30분쯤 갔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여기에요. 밖을 봤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요. 대한민국 국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돈을 냈어요. 대사관으로 걸어갔습니다. 100m쯤 남았어요. 그때 경찰차가 왔습니다.
태국 경찰이요? 안 돼. 경찰이 내렸습니다. 여권 있어요? 여권이요? 없었어요. 없어요. 불법 체류자네요. 따라오세요. 안 돼요. 저기 대사관이에요. 들어가야 해요. 뛰었습니다. 대사관으로요. 경찰이 쫓아왔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전력으로요. 50m, 30m, 10m. 대사관 문이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안으로요. 경찰이 멈췄습니다. 대사관 안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여기는 한국 영토예요. 대사관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자예요. 숨이 찼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 가고 싶어요. 경비가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탈북자시죠? 네. 도와주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해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울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북한을 떠난 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지금부터 절차 시작할 거예요. 신원 확인하고 서류 작성하고.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한국 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이요. 대한민국이요. 드디어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로요. 대사관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신원 확인을 받았고요.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나왔어요? 2019년 5월 15일이요. 왜 탈북했나요? 연좌제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숙청당하셨고 가족 전원 수용소로 보내지는 날 도망쳤어요. 가족은요? 어머니와 오빠가 북한에 있어요. 수용소에. 목이 메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한국에 가실 수 있어요. 한국이요. 정말 갈 수 있어요. 한 달 후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해요. 인천국제공항으로요. 드디어요. 한국에 가는 거예요.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대사관에 있던 6명 전부요. 공항으로 갔습니다. 방콕 국제공항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대한항공이었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비행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곧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였습니다. 빨라졌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가고 있구나. 한국으로요. 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식도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맛있었습니다. 고향 맛 같았어요. 승무원이 안내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보였어요. 한반도였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섬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해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의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따라갔습니다. 별도 통로로요. 신원 확인하고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원이요? 탈북민 정착시설이라고 들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넓었습니다.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했고요.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많았어요. 모두 새 차였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유리로 된 빌딩들이요. 밤인데도 밝았어요.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쯤 갔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인실이었어요.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이에요. 평양에서 왔어요. 평양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사연을요. 수진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랑 같이 왔어요. 두만강 건넜어요. 부러워요. 저는 혼자. 가족은요? 북한에 남았어요. 수용소에.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매일 생각나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북한말과 한국말은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동무 대신 친구라고 해요. 수령님 대신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신기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구나.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배웠어요. 검색을 했습니다. 북한 연좌제를 쳤어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연좌제 3대까지 처벌. 인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 평생 나올 수 없는 지옥. 제가 겪은 일이었어요.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이고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검색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위성사진이요. 수용소가 보였습니다. 요덕, 회령, 청진. 여러 곳에 있네요. 어머니와 오빠는 어디 있을까요? 어느 수용소일까요? 검색을 더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이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이요. 하루 14시간 노동. 배급은 강냉이 한 줌. 매일 맞았어요. 일을 못하면 구타당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매일 시체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저런 곳에 있어요. 쟤 때문에요. 제가 도망쳐서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힘들어요. 가족 생각이 나요. 당연해요. 최근에 헤어졌으니까요. 제 잘못 같아요. 제가 도망쳐서 가족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연좌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가 같이 가셨으면 선영 씨도 수용소에 있어요. 그게 나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선영 씨 살아계신 게 중요해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요? 어떤 희망이죠? 언젠가 통일되면 가족 만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잘 사셔야 해요. 통일이요? 언제쯤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고 상담받고 어느 날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선배가 왔어요. 저는 10년 전에 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했어요.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가족 두고 온 거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 두고 혼자 왔어요. 5년 동안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잘 사는 게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라는 걸요. 여기서 잘 살고 돈 벌어서 언젠가 부모님 모셔올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에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졸업식이 있었어요. 하나원 교육과정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뿌듯했어요.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서울 원룸이었어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놀랐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다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서요.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부에서 준 거였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은 연락 안 되고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어머니, 오빠,
어떻게 지내세요? 저 잘 살게요. 꼭 잘 살게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서울의 하얀 눈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혼자였거든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탈북민 취업센터에 갔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영어 가르치고 싶어요. 북한에서 영어 교사였거든요. 북한 학력은 인정이 안 돼요.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야 해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 다른 일 하면서 자격증 준비하세요. 다른 일이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서빙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빨리빨리 원했거든요. 여기요. 물 좀요. 주문이요. 뛰어다녔습니다. 하루 8시간요. 월급은 적었어요.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공부했어요. 영어 자격증 준비를요. 토익, 토플. 어려웠습니다. 북한식 영어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매일 3시간씩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토익 시험을 봤어요. 900점을 받았습니다. 좋은 점수였어요. 영어 학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여러 곳에요.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세요. 면접을 봤습니다. 원장님이 물었어요. 북한에서 영어 교사셨다고요? 네,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요. 토익 900점이네요. 실력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탈북민이시잖아요. 학부모들이 괜찮을까요?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알겠어요. 일단 한 달 해보고 결정하죠. 합격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가 됐어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첫 수업 날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봤습니다. 10명쯤 됐어요.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 진짜요? 북한이요? 응, 선생님은 탈북민이야. 우와, 신기해요.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편견이 없었어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요. Let's start our lesson. Today we'll learn about animals.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이들도 잘 따라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장님이 불렀어요. 선영 선생님,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정말요? 네, 학부모들 반응이 좋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한대요. 감사합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250만 원이요. 식당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지하철도 타고 카페도 가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학원 동료 선생님들이요. 선영 선생님, 우리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선영 선생님, 북한은 어땠어요? 많이 달라요. 여기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서 새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거든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요? 살아계실까요? 수용소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어머니 나이가 60이에요. 그 나이에 중노동을 견디실 수 있을까요? 오빠는 40이에요. 건강했지만 그래도 걱정됐어요. 울었습니다. 몰래요.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저는 10년 전에 왔어요. 남편을 두고요. 남편은요? 수용소에 있어요. 제가 탈북했다고 연좌제로요. 똑같았습니다.
제 상황과요. 할머니는 어떻게 견디세요? 그냥 살아요. 살면서 기도하죠. 통일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도 희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오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인정받았어요. 실력 좋은 강사가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300만 원이요.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요. 왜냐고요? 언젠가 가족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돈이 필요할 거예요. 치료비, 생활비. 그때를 위해 모으는 거였어요. 어느 날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실 수 있어요. 대학이요? 네, 학비도 지원돼요. 대학이요? 북한에서는 나왔지만 한국 대학은 다르잖아요.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요. 왜냐고요? 탈북민을 돕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요. 합격했습니다. 35살의 대학생이 됐어요.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수업을 들었습니다. 북한 사회 이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경험담을 나눠도 될까요? 어디서 오셨나요? 북한 평양에서요. 연좌제 때문에 탈북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숙청당했어요. 그래서 가족 전원 수용소로 가게 됐죠. 집행 하루 전에 저만 도망쳤어요. 학생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와 오빠는 지금도 수용소에 있을 거예요. 제 때문에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 씨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존경해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이 됐어요. 학원도 계속 다니고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잘 사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만나면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오빠, 저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못 가죠? 지금 저는 37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 학위를 받았어요. 지금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예요. 저처럼 힘든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에요. 어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40대였어요. 저 혼자 왔어요. 남편이랑 아이를 두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와 오빠를 두고 혼자 왔어요. 5년 전에요. 정말요? 네, 매일 후회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알아요. 제가 잘 사는 게 최선이라는 걸요. 어떻게 견뎌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 여성이 조금 진정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저도 저랬어요. 죄책감에 짓눌려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전히 아프지만 견딜 수 있어요. 주말에 탈북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30명쯤 모였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왔어요. 아들을 두고요. 10살이었어요. 지금은 17이겠네요. 보고 싶으시죠? 매일요. 하지만 아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월요일에 강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요.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북한 평양에서 왔어요.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났고 영어교사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숙청당했어요. 연좌제 때문에 가족 전원 수용소로 가게 됐죠. 집행 하루 전 저는 도망쳤어요. 혼자요. 어머니와 오빠를 두고요.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지금도 후회해요. 매일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죽을 순 없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수용소에 있을 거예요. 5년째요.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슬프지 않으세요? 슬퍼요. 너무요. 하지만 살아야 해요. 언젠가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북한에는 여러분 또래가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부모 잘못으로요. 연좌제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은 그래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감동받았어요. 통일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그 마음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이 아니에요. 이제는 투룸이에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거든요. 방 하나는 제 방이고 하나는 비어 있어요. 왜 비워뒀냐고요? 가족을 위해서예요. 언젠가 만나면 같이 살 수 있게요. 벽에는 사진이 붙어 있어요. 평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요.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어머니, 오빠, 잘 지내세요?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돈도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쓰려고요. 언젠가 꼭 만나요.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기를 썼어요. 매일 쓰고 있거든요. 2024년 5월 15일. 탈북 5주년이다. 5년 전 오늘 나는 집을 나섰다. 어머니와 오빠를 두고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지금도 후회한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죽을 순 없었다. 5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영어교사가 됐고 대학을 졸업했고 상담사가 됐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통일에 대한 염원.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요. 살아계실까요? 건강하실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믿어요. 살아계시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만날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그날을 위해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연좌제는 잔혹한 제도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거죠.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요.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을 두고 혼자 도망친 사람들이요. 우리는 매일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가족과 함께 죽을지 혼자라도 살죠.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살기로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잘 살면서요. 언젠가 통일이 올 거예요. 그날 가족을 만날 거예요. 그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오빠 미안해요. 혼자 도망쳐서요. 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못 가죠. 이제 함께 살아요. 자유로운 나라에서요. 그날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꿔주세요. 연좌제 없는 나라를요. 가족이 함께 사는 나라를요. 통일된 한반도를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기억해 주세요. 연좌제 집행 하루 전 한 여성이 선택했던 그 말을요. 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통일 만세입니다.